전체 이 마약량이 세관을 통과해서 문제가 됐던 마약량이 얼마입니까? 단답으로 해주세요. 이제 수사 요구안에 74kg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27kg 정도 불과하고 나머지는 진술에 근거한 키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진술에 근거한 거는 수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게 본질이 아니고 100kg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약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이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 3,400억쯤 된다는 거예요. 전대미문의 대형 마약 밀수 사건인데 이게 우리가 통관이라고 할 때는 국경을 넘어올 때는 입국 심사와 그 다음에 세관 심사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건은 그 검거된 그 마약 조직 체계 말에 의하면 이 건은 별개의 통로로 안내를 받아서 왔다. 하긴 그렇지 않으면 그 세관 검사들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별개의 통로로 안내를 받아서 왔다. 이 지점은 듣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23년 2월 달부터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 백혜령 경정이 이걸 적발해낸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유통되는 과정에 이 마약의 전부가 다 수거된 것도 아니잖아요. 압수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다 대한민국 전체에 유통돼 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운을 걸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2023년 11월까지의 수사 경위만 나와 있지 그 이후에 수사 경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맞죠? 네, 언론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수사에 이 마약 밀수와 여기에 대한 외압 사건의 본질은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 주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백혜령 경장이 수사 주체입니다. 맞습니까? 네네. 백혜령 경장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파출소에 전보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좌천돼 있죠. 경찰서장인 김찬수 총경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용산 대통령실에가 있죠. 네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용산의 외압 혹은 김건희 여사의 외압 뭐 이런 등등의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네네. 그럼 검찰은 뭐 했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오전에 그 질의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법 통제 외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 수사와 전대미문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뭘 하고 있었어요?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이 세간이 마약 밀수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서울중앙지검이 2023년도 2월경에 이 세간으로부터 그 제보를 받고 실제로 3명을 구속까지 하긴 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간이 무조건 밀수 사범에 대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봐줬다고 보기에는 옳은 정황이 있다는 점이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점은 그래서 그 영등포 경찰서가 일단 세간 직원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부 인원을 현재 입건을 한 상태고 검찰에서는 이제 계좌나 압수 통신영장을 41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5번을 빼고는 다 발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하면서 방해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지금 이걸 강변하고 검찰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게? 지금 이 사건은 뭘 했냐 이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세관 공무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영등포 경찰서가 신청한 강제 수사 영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발부를 해줬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영등포 경찰서가 입건한 세관 공무원에 대해서 사건이 송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는 강제 수사에 대한 영장 신청이 들어오면 발부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나중에 사건이 송치가 되거나 혹시 불송치된다고 하면 기록 검토를 통해서 수사팀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럼?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혜령 경정을 저는 최근에 2번에 걸쳐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습니다. 회유 잘 모르면 들으세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 행안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약 청정 국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전쟁을 하듯이 하면 된다, 그 말을 철석하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시간여 통화한 백혜룡 경정의 음성은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반장이 갑자기 관내 파출소로 좌천된 사람답지 않게 부하들을 걱정하고, 그의 말은 진정성과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관님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우칭저, 말레이시아 사람들 이름입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두목이자 부두목입니다. 저는 38 구경 권총의 무게가 680g 나가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38 구경 권총을 적어도 4자루 5자루를 각자 한 몸에 소지한 채 4명 내지 5명의 운반책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인천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검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장관님 출입국 관리본부를 지휘하셨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마약을 종아리와 허벅지에 4, 5kg 되는 마약을 한두 놈도 아니고 5놈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다른 루트로,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들 제주도를 가거나 외국을 나갈 때 통과하는 그 통과들을 통해서 유유히 걸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영등포 경찰서가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인천지검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좌천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에 바로 인천지검에서 국제적인 마약 조직을 워칭하는 중 적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사건입니다. 신준호 차장검사, 김현실 차장검사, 저도 법무부 인사를 해봤습니다만 마약 강력부장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대를 이어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일은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초기 입건과 초기 검거에 기여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이 2명의 마약 강력부장을 차장검사로 승진시켜 주었을까요?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조병노 서울청 경무관, 용산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백혜룡 경정이 국민을 상대로 국내 마약 조직 적발 사건 중에 원투로 가는 무려 183kg 중에 불과 30kg만 압수됐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마약 적발 사건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브리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 세관 언급을 빼달라는 이 지적, 백혜룡 경정은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을 입수해서 거기에 있는 우측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부도목의 수첩을 보았습니다. 그 수첩 내용에
어마어마한 풀고 자, 이제 정리해 주시죠. 심각하고 자, 마약과의 전쟁은 대형 사기입니다. 대형 사기인데 박군인의 세계의 마약 사기입니다. 네,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백현영 의원이 조금 전 저에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세요. 이준호의 동생 김진아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이 사람들이 관계되지 않는 당신의 세계의 마약 조직 적발 사건을 검찰이 막을 수 없다. 네, 이제 정리하시죠. 허위가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넣습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시죠.